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세화 PNC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단기적인 부분들과 중장기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간 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슈는 모레모 5성급 호텔 입점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동 관련해서 이슈는 꾸준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성장성은 계속해서 보여졌던 부분이고 기사를 제가 읽었을 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성장률 뭐 109%뭐 이렇게 뭐 709%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이 숫자를 썼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1년 만에 뭐 YY의 700%가 아닌 점이 다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슈인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 세화 PLC가 이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지켜봐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저평가 가격은 해소를 했지만 상단 밴드는 과연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쓴 단어 이 저평가는 제가 잠시 후에 그 사업 보고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화 PN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화 PNC를 좀 살펴보면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장기 평선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죠.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하락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을 뭔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기평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한가 시점이 이 481선에 맞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22년도 12월 달에도 상한가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악성 물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치 이슈가 아닌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좀 강한 돌파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이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좀 출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도 우리가 좀 봐야죠.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일단 저랑 보면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709%가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동시장 모래모 판매가 흥행이 되면서 수출액이 709% 수직 상승을 했대요. 근데 이게 22년도 대비해서 자,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709%가 성장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1년 사이에 7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면은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야 됐어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계속해서 나왔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17년도에 이제 인도 중동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나서 709%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기사만 좀만 살펴보면 다 아실 텐데, 여기 나와 있죠. 2017년도에 이제 모레모가 중동시장에 첫 진출을 진행을 했고, 이후에 집중 공략해서 지난해 수출액이 2017년도 대비해서 709% 급증하는 등 이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있는 이 5성급 호텔 이 두 개죠. 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과 아틀란티스 더 팜. 이게 호텔이 따로 두 개인 건지 하나인지는 제가 이거 호텔은 검색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아틀란티스 더 로얄. 이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두바이에서 이 좀 알아주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고급 미용실에 입점을 한 건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 찾고 있었죠.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네.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17년 대비해서 이제 거의 한 6년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709%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형 성장은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수출 증가액도 5%에서 7% 정도씩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대요. K뷰티가 계속해서 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레모가 또 유럽 쪽에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좋은 이슈는 맞습니다. 좋은 이슈는 맞지만 저 709%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실적 부분을 좀 볼게요.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외형 성장은 진행이 됐고 영업이익도 22년 대비해서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21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정도의 수준으로 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줘야지 좀 더 큰 폭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매출이랑 수주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헤어케어 이 소개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 성장이, 외형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수출은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연모제 같은 경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헤어케어 쪽, 중동 쪽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중동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 진출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레모의 베스트셀러 제품 7종에 대해서 유럽 화장품 등록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1월 달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럽 쪽에서도 이제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 이제 공급 라인을 확보를 하고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이슈라던가 그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이라던가 매출에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올라온다라던가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BPS만 보더라도 23년도 기준에서 946원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한가 가기 이전의 주가를 살펴보면은 900원 이하로까지의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큰 상승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슈들은 보통 이제 중국 쪽 이슈라던가 그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중국 쪽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의 차익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전 물량들에 대한 출회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전 자리를 좀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추세 전환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분명히 하나겠지만 그 흐름을 만약에 제대로 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시점이 그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토니모리도 그렇고 보면은 당시 이제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고 이츠한불도 보면은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구글에 이제 중국 화장품을 좀 검색을 해보면은 중국 화장품 수요 회복이 꿈틀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거든요. 수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현재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뷰티 수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린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으로 밴드는 한 1,500원까지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그리고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 라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밴더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선은 좀 과하게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전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가격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만 꾸준히 회복세를 나오면서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중동 쪽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진출했던 사업까지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매출의 회복과 함께 주가도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메이저 수급은 따로 없고 키움증권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가장 많으니까요. NH투자증권 쪽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 KB증권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내일 시초에 장 초반에 KB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거나 NH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면은 조정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